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싸웠다 3위. 과반이냐 결선 가는 거냐. 바로 이어서 4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아니냐 혹은 자폭자해 당권 경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전당대 레이스 이제 오늘 끝으로요. 내일 전당대회가 바로 열립니다. 잠시 뒤에 그 전당대회 당권 경쟁 투표도 끝이 나니까요. 그 투표율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권 주자 4명의 오늘 마지막 행보를 보면 막판 핵심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약속했던 많은 건 못 지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당대표 지켜주시면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에너지 보충하러 왔습니다.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의 뿌리가 약한 그런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인 것 같아요. 사실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두 후보, 네. 한동훈, 원희룡 후보 두 분이 이제 대선에 나가실 분들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대권을 위한 정치 디딤돌로 가는 게 아니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제가 이겨왔고 이길 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당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이미 시작된 연극의 이막 같은 곳에 주연 배우로 투입돼서 100일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투표 마지막 날 그 4명의 당권 주자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시작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일정 어떤 동선인지 살펴보면 나경원 후보는 부산 대구, 그리고 원희룡 후보 대구, 윤상현 서울, 한동훈 후보 경기 포천 가평 인천. 뭔가 수도권과 영남 구분이 좀 지어지는 걸 보면 본인들이 어디서 표심을 더 얻어야 될지가 좀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모바일 투표 이틀간 진행이 됐고요. 금토가 진행이 됐고 ARS가 어제와 오늘 지금 진행되고 아마 조금 있으면 ARS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막바지 이제 지금 투표 선거전인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금 책임당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40% 가량,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의 한 38% 가량 아주 여기에 이제 집중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후보들이 마지막 이제 이 지지를 이쪽에서 이제 호소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어떤 선거면 딱 투표하는 날 이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웬만한 분들은 다 투표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투표의 어떤 효과는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지지층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구와 이제 이쪽 또 서울 또 경기 이런 지역에 집중해서 마지막 득표전을 지금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나경원 후보의 저 패스트트랙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과 많다는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테고 부산 대구와 대구 수도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표심이 반반씩 나눠져 있다면 대략적으로 영남권을 공략한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수도권 공략한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당대회 투표가 마무리가 되면 실시간으로 그 투표율도 집계가 될 텐데 일단 작년 3월 김기현 체제를 탄생시켰던 총 여론 투표율이 55.1%고 지금 아직 45% 수준. 그 원희룡 캠프 이준우 대변인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분석을 원희룡 캠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전당대회에서 투표는요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예. 우리 보수 우파에서 늘 투표에 참여하는 고관여층이 있는데요. 예. 그 고관여층은 상수입니다. 일정하게 늘 이 그룹은 투표에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런데 투표율이 높다고 예측을 한 거는요. 새로운 투표권자가 유입된다는 얘기인데 예. 새로운 투표권자 유입은 기존의 상수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대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기대라는 것은 우리 4명의 후보 중에 아마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예.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연이어 실책을 함으로써 그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분들이 아마 투표 참여를 의사를 거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늘 투표하시는 분들 상수만 포함되어 있어서 투표율이 낮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변인 말씀은 지난번에 비해서 비교적 그 투표율이 마지막 최종 투표율 집계해봐야 되겠지만 높지 않은 건 원희룡, 나경원 혹은 그 정당이 좀 오래 못 나왔던 그 텃밭 표심이 있고 고정층이 있고 네. 한동훈 바람이 불지 않은 것이다. 네. 근데 이준우 대변인께 질문 하나 나온 김에 하나 바로 드리면 원희룡 캠프에서 지금 기대하는 내일 득표율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득표율보다는요. 저희는 과반 저지가 아마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반 저지? 예, 과반 저지가 이제 결선에 가는 거지요. 예. 지금 쪼개진 우리 당심은 한동훈 후보가 만든 분열 당심입니다. 예. 본인이 계속 이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예. 공수처 취소를 개인적으로 청탁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들이 당원들한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저분에게 우리 당을 맡기기에는 아하. 자기 정치에 오히려 능숙하겠다. 선당 후사의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선에 우리가 가게 될 거다. 과반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원희룡 후보 측은 뭐 20%다, 25% 목표가 없고 한동훈 후보만 결선 못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들려서 제가 좀 이상하게 들은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목표는 있죠. 목표는 있지만 예, 몇 퍼센트입니까? 숫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예. 좀 그래서 그런 건데 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2등 후보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3등 후보와 득표를 합치면은 예. 한동훈 후보를 살짝 앞서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춘 부의장님 이런 거잖아요. 이따 투표를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다 아전 인수해 본인도 투표율. 네. 근데 다만 한동훈 후보가 좀 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투표율이 비교적 높지 않은 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투표율이 낮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투표율이 이거 높은 겁니다. 왜냐면은 2021년 그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붙었을 때 그때가 45.36%였거든요.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때 그때가 이제 55.1% 좀 이례적으로 높았던 그 수치로 볼 수 있고요. 그때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을 바꾼 이후에 뭔가 대통령과 마음이 맞는 당대표를 만들어보자 좀 그립감이 셌던 시기에 했기 때문에 좀 조직력이 가동된 거라고 보고요. 윤심 논란 때문에 예. 당심이 이례적으로 김기현 대표 좀 올랐을 때 투표율이 높았던 거다. 저희 당도 권리당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이 조직표가 작동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2022년에 당선됐을 때 권리당원 투표율이 그때도 40%가 안 됐습니다. 37.9% 정도가 나왔었고요. 이제 과거에 뭐 좀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작동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당원 수가 한 20만 명, 30만 명일 때의 이야기고 지금 양당 모두 한번 전당대회 하면은 그 권리당원 수가 한 80만 명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표가 사실상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세게 작용하는 것은 결국 팬덤. 아까 원희룡 후보가 팬덤에 대해서 좀 뿌리가 약하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말씀하셨지만 예. 그게 팬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떠나서 어쨌거나 이런 그 팬덤이 작용하는 표심이 매우 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결국 그 팬심이 작용하고 있는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투표율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 봤을 때는 뭐 기존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3년 전 이준석 대표 당선 시 투표율은 45%고 2년 뒤에 김기현 체제를 만들었던 3월 전당대회는 55%였고요. 아까 자막에도 나왔는데 그렇죠? 그럼 대략 이 추세를 따랐으면 한 50% 전후로 이게 아까 성춘 부의장 분석은 낮지 않다면 이게 누구한테 딱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다. 투표율 속보 나오면 저희가 적절히 반영해서 또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당권 경쟁의 막판 레이스, 이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만 일단 변수는 확실했습니다. 레이스 막판에는 나경원 후보가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 중심에 섰는데 어제 나 후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와, 오랜만. 왜 이렇게 예쁘게? 완전히 20대 청년 같아. 그래도 너무 재미없는데 우리? 재밌게. 이런 거 맞아. 가지세요. 오, 내장식. 당대표 되면 김진태 지사를 만난 것도 여러 의미심장하다는 평가들이 있었고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오늘 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부산 대구에서 상경에서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에서 재판에 남겨진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여기에 윤상현 후보도 함께한다. 마지막 메시지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꽤 오래됐죠. 이게 아마 공수처와 선거법 2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에 공수처와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당시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그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제 국회법을 위반을 해서 당시에 이제 고소가 됐고 또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도 재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재판이 워낙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전 국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히 이게 이제 현재 여당 같은 경우는 한 23명, 야당 같은 경우는 한 10여 명, 이게 다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요청을 해서 뭔가 좀 선처를 바라는 이런 행동들을 하자라고 이제 몇 차례 합의를 했지만 다 깨져 버렸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있고 이번 이제 토론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이 나경원 후보가 이제 전화했던 사실을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론 뭐 당심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당원들이 이 부분을 잘 알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꽤 이제 이게 후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이제 지금 당원들 같은 경우 이 국회의원들은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에는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하는데 사실은 오늘은 해봤자 이게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일단 만찬을 하는 거여서 이 어떤 투표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 결선 투표를 갈 경우에 이쪽 세력들을 좀 결집하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결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 저게 이제 결선 준비다 나경원 의원의 후보의 저 자막 보면 이철규, 윤한홍, 이만희 이른바 친윤 인사들을 만나서 10명 정도 여의도에서 밥을 먹는다. 그 조기현 변호사님. 거기에 근데 또 공교롭게 4명의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 윤상현 후보도 참석한다면 글쎄요. 이거 패트 관련 3대1 구도가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근 윤상현 후보가 하신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의도가 있는 행보로 보여집니다. 이 패트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윤상현 후보는 분노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런 얘기했고요. 물론 그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역 의원들 대화방에서 30명 이상의 적극적인 성토가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은 또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고 또 당원들이 동요하고 있고 우려 분위기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경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막판에 어쨌든 변수가 되고 있는 이 공소 취소권에 관련해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어느 정도 의중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미 뭐 결선 이전의 후보단이라는 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결선에 갔을 경우에 누구한테 모아져서 한동훈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이 행보를 통해서 어떤 일종의 의중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 막판 변수가 된 이 공소 취소 논란을 관련해서 실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아마 이 후보들 캠프 쪽에서는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냐. 이제 결국에 그러면 결선 가서는 어떤 후보로 모아져야 한동훈 후보와 경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된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방식의 어떤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결선에서 내 선택이 이런 거다 이런 분을 지지자들한테 좀 보여주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발언을 놓고요. 나경원 후보는 오늘까지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잠시 당시 TV 토론, 아니 정확히는 라디오 토론이죠. 그 당시 토론에서 아차한 게 아니라 일부러 말한 거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아직 검사입니다.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저는 그게 바로 이미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놀라운 것이요. 몇 가지 이 본인의 설화로 새로운 민주당한테 밑밥을 줘버렸어요. 오늘 나경원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이준우 대변인. 물론 원희룡 후보는 탄핵 목적 특검법으로 당 갈라놨다라고 했지만 이거 저 발언 고도의 계산된 일부러 한 거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이준우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대답을 당시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예. 갑자기 계산해서 했다기보다는요. 계산했다 그러면 아마 저렇게 답을 7번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계산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 말 7번 발표하고 말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 번 더 반복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게 고도로 계산됐다 하기보다는요. 본인의 어떤 캐릭터, 본인의 성적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20년 넘게 예. 남에 대한 조사, 수사에만 이제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거꾸로 본인이 검증받고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불리한 질문을 하면은 그걸 참기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상대방이 화를 내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해명보다는 그냥 기존에 했던 거 그냥 내내 7번 반복했을 뿐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 질문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저 내내 했던 마지막 SBS 주간한 TV 토론 말고 CBS 라디오 토론에서도 마치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것도 나 후보 쪽에서는 일부러 했다. 나 아는 거 많으니까 이렇게 나 네거티브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압박성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나경원 원희룡 후보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얘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한다면요. 예. 사실 저런 이제 메시지라든가 저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정부에 대한 리스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20년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저렇게 내가 당시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준다면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자기가 불리해지면 언제 어떻게 우리 정부에 불리한 얘기를 풀지를 모른다. 캐비넷에서 문을 열어서 파일을 하나씩 꺼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당원들이 우리 정부를 우리가 만든 정부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당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수 있겠느냐?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폼 잡고 이미지 관리 안 하겠다. 싸워야 할 때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일부러 한 거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자, 상대방 야당에게 먹잇감을 줬다는 이야기는 사실 원희룡 후보가 댓글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거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증거를 지금 제시하지 못한 거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거를 다 숨겨야 된다? 저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예전부터 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들 우리 국민들이 뽑을 때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가치에 일단 무게를 두면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드러났지만 결국은 같은 당은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같은 정권에서 어떤 여당의 어떤 요구라도 불합리할 경우는 거절한다. 이거 원칙적으로 밝힌 거 아닌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이 문제가 국민들이 알았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더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점수를 많이 안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전화해서 다 취소하고 한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전화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회법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들은 물론 이 투쟁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정치적 주장이에요. 그리고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놔놓고 모든 법들을 그냥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 거는 이거 우리가 그냥 투쟁해서 한 거니까 이걸 좀 빼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전부 다 자기들 것만 예를 들어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한다? 그런 것들 과연 우리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 비판의 여지가 사실 이게 당원 지금 현재 전당대회니까 문제가 되지만 한동훈 후보의 어떤 행동 자체가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죠?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반면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 관련해서도 한동훈 후보 측은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올 초에
아예 변호인단을 만나서 격려했다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저 송친 부장님. 이 한동훈 후보 측의 얘기는 이게 당시 사퇴 압박을 받던 시기에도 패스트트랙 변호인단 만나서 감사 격려를 했다. 내가 이게 마치 뭐 누구 안 받아주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핍박, 압박에 재판 넘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당대표가 되면 이런저런 탄압받는 일을 챙기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과거 회상으로 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일 때는 본인의 역할이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것을 뭐 지원도 강화하고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 여야 협치를 통해서 여야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포함해서 뭐 27명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관계자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관련 이 공소와 관련돼서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서도 이거 재판을 계속 끌고 있는 이유가 이 정치권에서 서로 정해놓은 법을 서로 지키지 못해서 서로 어기고 나서 이렇게 기소가 된 거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 모두가 좀 합의를 해서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경원 그 후보가 지금 보이는 태도를 봤을 때 지금 이 공소 취소 부탁한 게 너무 당당하거든요. 이게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과연 한 번만 부탁했을 것인가? 과연 나경원 후보만 부탁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청탁거부지법에 따라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번만 거절했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할 의미가 없지만 이 수차례 거절을 했다면 이건 보고할 의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는 태도로 봤을 때는 너무 이거에 대한 뭐 죄책감이나 잘못된 의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를 계속해서 아마 협치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법적으로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시작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자 일심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가 이른바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한동훈 댓글팀이 있냐 없냐를 두고 옥신각신했다면 마지막은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얘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참 아슬아슬했습니다, 지금까지.